이 종목은 대체 왜 움직였을까요?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먼저 동아화성부터 볼까요? 수소차 관련해서요. 수소경제 관련해서 말입니다. 정부가 어제 또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이라는 거를 또 내놓습니다. 자꾸만 이 수소경제 관련한 무언가를 자꾸 내놔요. 그런데 뭐 오늘 시장에서는 모든 수소차 관련주, 수소경제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동아화성이 상승세를 좀 키우는 모습 두드러져서요. 5.7%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 7,760원. 이제는 옥석가리기가 조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보게 됩니다. 로봇주들도 갈 종목만 가는 그런 분위기이긴 해요. 서서해요. 오늘은 로보로보 주가 진짜 참 잘 가는데요. 장중 뭐 20%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었고요. 정부 정책 밀어주고 있고 이제 중국 시장에서도 수혜를 입을 만하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켠에서는 우리나라 교육도 뭐 코딩 관련한 뭐 요즘 교육 뭐 심혈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이런 쪽과 맞물려서도 관련주들 챙겨볼 만하다라고 하는데 역시 이것 또한 옥석 가리기는 필요해 보입니다. 로보로보는 일단 9% 가까운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휴대폰 부품주들 체크할까요? 요즘 참 강해요.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특히나 좋은 얘기 많이 들리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곧 하나 둘씩 5G 통신이 이용되는 그런 휴대폰들 줄줄이 나올 거잖아요. 올 하반기에는 또 아이폰 새로운 버전 나올 것이고 이에 대한 저평가 매력까지 부각되는 관련주들 참 많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또 뭐 NC넥스나 자화전자도 지금 보이는 화면으로는 2에서 4% 또 그 이상 시연해내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보입니다. 통신 장비주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을까요? 5G 시대 말입니다. 이게 이제 열렸다는 거죠. 세계 최초로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4G, LTE보다 20배 빠른 5G 시대가 이제 도입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통신 장비 업체들이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장 초반에는 진짜 강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승 탄력도를 잃은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종목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중심을 잡고 가야 될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쿼스가 1%대 상승 보여주고 있네요. 삼성전기 가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러브콜이 마구마구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2% 가까운 상승세 기록이 되고 있고요. 반도체 패키지 사업 이 삼성전자로 이제 매각한다, 양도한다, 뭐 이런 이슈 잡혀 있는데 이걸 양도하고 나면 그 이제 투자금이 마련될 거잖아요. 이걸 MLCC 같은 정말 알짜배기 삼성전기가 영위하고 있는 그 사업 쪽에 집중할 것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선택과 집중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인데 대응 전략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가비아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인프라 서비스 업체? 뭐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까요? 가비아, 외형 성장에 따라서 주가도 탄력적으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들이 있고요. 왜 그 홈페이지 만들 때 도메인 제공받을 수 있고 뭐 클라우드나 보안 서비스 받을 수 있고 뭐 그러한 사업을 벌이는 업체인데요. 가비아에 대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점주는 오늘 일제히 반등이 나오죠. 호텔신라 5% 가까운 급등,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도 강합니다. 우려를 했었던 중국 보따리상 규제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라는 분석 뒤늦게 나오고 있고요. 또 실적 잘 나올 곳이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관심 가져두면 괜찮을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이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라벨 인베스트먼트 송병주 전문가와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통신 장비주 5G 관련주 요거 한번 볼까요? 네. 어제 뭐 밤 11시에 5G 이제 뭐 스마트폰 첫 개통 이러면서 세계 맞아요. 최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요. 네. 관련주들 들썩이다가 좀 많이 상승세를 줄인 것 같아요. 어떤 평가 내리고 계십니까?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하루 종일 또 이제 새벽에 5G 첫 개통자가 나왔다 이런 뉴스들 때문에 아마 오늘 아침에 뭐 쉽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려고 들어가신 분들도 또 많으셨을 겁니다. 뭐 오늘 오이솔루션 마이너스 4%대, 우리로 마이너스 1.4%대 이렇게 단기적인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이 조정이 이제 단기적이 아니라 조금 길면은 뭐 한 달 정도 조정이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뭐 그중에서 뭐 선별적으로 좀 잘 버티는 종목들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이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제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이 5G 관련주들이 뭐 성장주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오른 것은 테마주로 오른 종목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혜 그리고 매출액이 상당폭 크게 증가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도 있었지만 그게 아닌 뭐 스몰캡들 연관성이 없는 종목들도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5G가 우리가 기대했었던 상용화, 첫 상용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료는 어느 정도 노출이 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재료 노출에 따른 기대감 소멸에 따른 특정 수급 주체들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프라 구축 관련주들이 그중에서 좀 낙폭이 더 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5G가 첫 상용화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첫 상용화가 되기 전에 과연 통신사들과 그 밑에 이제 뭐 벤더사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요? 뭐 기지국이라던가 뭐 관련된 뭐 인프라 관련된 이런 부품들에 대해서 과연 준비를 안 했을까라고 묻는다면은 이미 다 사용이 바로 가능하게끔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뭐 데이터 센터라던가 중계기라던가 뭐 펜토셀이라던가 다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 그 관련된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5G가 출시된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매출이 나올 수 있느냐? 그건 사실 아니거든요. 물론 지금 LTE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여기는 잘 안 터지네요 해가지고 중계기를 달아주러 오긴 합니다만은 이게 꾸준한 실적으로 나타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재료들은 이미 노출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뭐 실적이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사실 좀 글쎄요라고 좀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제 5G와 관련된 뭐 5G를 통해서 IoT라던가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이와 관련된 파생된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주식시장 투자할 때 기대감이라는 것이 참 재밌지 않나요? 그렇죠. 한동안 기대가 몰았었던 그런 부분이 이슈가 뭐 예를 들어서 영화도 그렇잖아요. 개봉일에는 주가가 네, 떨어지고 맞습니다. 게임도 오픈되면 주가가 빠지고 실적도 잘 나온다고 했다가 맞아요. 오픈되면 빠지고 네. 이런 것인데 5G도 비슷한 맥락으로 일단은 단기간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통신 장비주 투자 의견 글쎄요 글쎄요 가나요? 의견 글쎄요 드리겠습니다. 정도? 근데 네. 아까 꾸준히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다고 하셨죠? 그거 좀 적어볼게요. 스마트 팩토리랑 네. 그리고 5G로 활용해서 뭐 자율주행 자동차 아직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네네네. 초고속 인터넷이 계속적으로 송수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산업은 꾸준히 좀 지켜보시는 것도 네, 네. 좋을 것 같고 이거랑은 뭐 직접적인 연관이 없겠습니다만은 갤럭시 폴드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은 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관련된 부품주 말고도 네. 뭐 OLED 관련된 뭐 장비주들 뭐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좀 지켜보셔도 되겠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기 살펴볼게요.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요. 수급도 눈에 띄게 개선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보겠습니다. 뭐 MLCC에 대한 엄청난 좋은 얘기가 한동안은 들렸었고, 그렇죠. 뭐 과잉 뭐 그 공급 얘기도 과잉, 나왔었다가, 예. 뭐 이제는 또 어떤 초점에 좀 맞추고 투자 전략을 짜야 하는 것인지 중심 좀 잡아주세요. 일단 오늘 아침부터 삼성전기가 좀 독특한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지금까지는 사실 1%, 2%는 오르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오늘 장 시작할 때부터 3% 이상의 그런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분들이 좀 관심 많이 가졌을 겁니다. 오늘 나왔던 이런 뭐 아직 확정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삼성전기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부 중에 PLP라는 사업이 있어요. 네. 이게 반도체 패킹 사업인데 반도체 웨이퍼를 잘라가지고 그 옆에다가 뭐 테두리처럼 실리콘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거를 만드는 이 기술을 삼성전기가 가지고 있다는 건데 저는 사실 삼성전기한테는 맞는 옷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PLP라는 기술 자체는 상당히 좀 매우 높은 기술력을 좀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그 얇은 반도체 안에, 얇은 웨이퍼 안에 뭐 더 많은 반도체를 또 탑재를 시킬 수 있고 핸드폰 경량화 시킬 수 있고 이런 기술력은 좀 우수하지만 삼성전기보다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에게 좀 더 맞는 옷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 좀 마련하고자 PLP 사업을 삼성전기가 맡았었던 건데 이게 연간 한 1,300억 정도 적자가 계속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뭐 지금 전체적으로 벌어들이고 있는 영업이익의 한 10% 이상 정도의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기가 뭐 MLCC 잘 팔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 PLP 사업은 삼성전자로 넘기고 차라리 알짜 사업만 삼성전기가 하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뭐 카메라 모듈 그리고 MLCC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MLCC에 대한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는 작년에 하반기만 해도 계속 좋다 했는데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주가가 빠졌죠. 하지만 실적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공급 과잉 현상보다는 계속적으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인데요. MLCC 같은 경우에 반도체랑 좀 엮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을 했죠. 그리고 대만의 이제 TSMC라는 기업이 삼성전자 핸드폰을
또 양산을 시작한다. 그래서 공장 가동률 높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다시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반도체라든가 MLCC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갑자기 핸드폰을 쓰다가 나 공중전화 쓸래 하고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삼성전기의 MLCC에 대한 수요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긍정적인 뷰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좀 주력으로 판매했었던 게 IT용 MLCC였다면은 이 전장용 MLCC가 이 삼성전기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전장용이 뭐 말 그대로 이제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벌써 대기 물량이 3개월치가 밀려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전장용의 MLCC에 대한 수요, 반도체에 대한 수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차량도 계속적으로 하이 퀄리티화 돼가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한다라 그러면은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아직 좀 긍정적인 뷰로 좀 봐도 될 것 같고요. 수급을 잠깐 보면은 외국인들이라던가 기관들이 3월 한 27일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연속적인 매수세가 보여지고 있어요. 이게 뭐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일 수 있습니다만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투신이라던가 뭐 연계금 보험 다 일관적으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세를 충분히 돌려줄 수 있는 시그널이다 보고 있고 차트 좀 보여주세요. 네,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은 제가 과거에 삼성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때 이 과거에 지금 월봉상 봤을 때 전 고점 자체가 심리적인 저항으로 작용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마디로 심리적인 저항이라는 거는 얘네들이 매출을 얼마나 냈든 저기가 저항이니까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라는 저항 부분들이 좀 작용이 됐던 건데 실제로 2010년보다 지금 매출이 한 5배, 6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기가 지금 저평가 국면에 놓여져 있다고 보고 있고 일봉상 지금 직전 저점보다 훨씬 더 높은 저점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3만 원, 좀 더 본다면 14만 원까지는 좀 지켜보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좋아요 할게요. 좋아요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종목은 가비아로 갈 텐데요. 이 종목을 오늘 사실 전문가께서 탑픽으로 선정해 오셨습니다. 이 종목을 왜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가비아라는 종목은 많이는 보셨는데 실제로 트레이딩을 해보신 경험은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가비아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인터넷 도메인을 임대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IDC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www.moneytoday.co.kr 이런 것들을 만들고 유지 보수를 할 때 쓰고 그 안에서 트래픽을 조절해주는 역할들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처음 시작할 시점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게 매력이라고 보고 있어요. 꾸준하다? 그렇죠. 꾸준하다는 점. 이게 상당히 가비아가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2005년도부터 2018년부터까지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추이를 좀 가져왔습니다. 지금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지금 한 번의 기복도 없이 영업이익이라던가 당기순이익이 꾸준히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예전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뭐 글로만 썼다 그러면은 뭐 사진도 올리고 뭐 동영상도 올리고 앞으로 더 뭐 5G 기술이 발전된다면은 AR이라든가 어떤 VR 같은 것도 인터넷에도 올릴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인터넷 글을 볼 때는 사실 무료로 보지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접속할 때마다 트래픽이 발생되고 그 트래픽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는 게 이 IDC 사업을 하고 있는 가비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가비아라는 기업의 수익성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모바일로 보는 뭐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동영상 플랫폼들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영상을 보는 동안 계속적으로 가비아는 수익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서버망 자체를 가비아가 임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떼려면 뗄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됐기 때문에 가비아도 이 시대의 흐름과 덩달아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 의견 좋아요 가고요. 네. 어떻게 투자를 좀 해볼까요? 좀 길을 좀 잡아주신다면요. 네,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G에 대한 뭐 기대감도 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실적도 잘 나왔어요. 2018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5,000원짜리 주가가 거의 2배 가까운 이런 상승이 좀 보여주다 보니까 이내에 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뭐 특별한 악재라든가 실적에 대한 흔들림은 없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도 매수를 해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살짝 좀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 있습니다. 지금 8,56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8,000원부터 해서 7,500원까지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은 저는 충분히 10,000원대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가격대가 현재 가격이 8,560원입니다. 예, 점검하겠습니다. 가비아 좋아요 찍고요.
면세점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제 오늘은 올라가니까 또 막 좋은 얘기 나오긴 하는데 요즘 막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그쵸. 떨어질 때는 또 뭐 우려된다는 거 뭐 이유를 찾아내고 뭐 이렇습니다. 면세점주에 대한 전문가님의 시각 어떠십니까? 뭐 대표적인 면세점주인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또 이부진 사정과 관련된 이런 안 좋은 이슈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중국의 뭐 소비 지표들이라든가 경제 지표들 자체가 많이 호전이 되고 있다라는 점들도 면세점 관련주들에게 좀 긍정적인 재료로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최근에 중국과 그 사드 보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좀 조속히 해결을 하고 유커들이 좀 빨리 한국을 좀 돌아올 수 있게끔 해결을 해보겠다 이런 또 워딩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면세점 관련주들에게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일 수는 있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근데 이제 과거에 이 사드 보복 이전에 그런 인바운드를 좀 기대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이미 한국에 가는 길은 많이 막혔었고 그 사이에 뭐 홍콩이라던가 일본이라던가 다른 국가로부터 이미 비즈니스 모델들을 많이 구축을 해왔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는 뭐 한 3천만 원어치 화장품이라던가 옷 사가지고 중국 자국 내 가지고 리세일링을 해서 그에 대한 차익을 좀 많이 가져갔었는데 그게 돈이 안 되니까 꼭 굶을 수는 없으니까 뭐 일본이라던가 대만, 필리핀, 베트남 이런 국가들로 눈을 돌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9년도에 중국이 춘제 기간 동안 해외로 여행 간 국가들 탑 10 순위를 좀 보면은 네. 뭐 일본이 1위, 그다음에 2위가 태국, 그리고 3위가 홍콩. 우리나라가 없네요.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5손가락 안에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사드 보복 이후로부터 유커들이 눈을 많이 돌리면서 10위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유커들이 뭐 중국 정부한테 우리 한국 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바로 한국으로 뭐 관광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적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면세점 관련주들이 좀 많이 쉬어갔기 때문에 이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뭐 기관들이라던가 뭐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접근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그런 영광을 누리려면은 시간은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니 그렇죠. 급등세를 기대하기는 참 어렵다라는 말씀이시죠. 면세점주 투자 의견은 글쎄요 중간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할까요? 글쎄요. 네. 그럼 내일장 탑픽은 가비아 그대로 가비아 가는 거죠? 드리겠습니다. 예, 네. 눈여겨보도록 합니다. 10,000원 말씀도 주시기도 했고요. 자, 오늘 라벨 인베스트먼트 송병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